AI 경쟁이 정말 뜨겁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만의 AI 엔진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할까? 아니면 이미 시작된 이 경주에서 이기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 요즘 주권 AI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만의 거대 언어 모델, 이른바 KGPT 같은 걸 만들겠다고 다들 뛰어들고 있죠.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인데, 자, 근데 이게 정말 최선의 전략일까요? 한번 따져보죠. 보통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AI 강국이 되려면 당연히 우리만의 기반 모델이 있어야지. 언뜻 들으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죠? 기술 독립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뛰려는 이 경주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트랙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주 설득력이 있는 반론이에요. 우리가 이제 막 출발선에 서려고 하는 이 경쟁이 사실은 이미 끝나버린 경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성능이 한 95% 정도 되는 LLM을 과연 누가 쓸까요?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세워놓은 그 성능의 기준이라는 게 이제는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대한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95%면 엄청 좋은 거 아니냐고요? 논문 쓸 때는 대단한 성과처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걸 쓰는 사용자 입장에선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나머지 5%의 차이가요, 실제로는 엄청난 성능 차이, 신뢰도 차이로 다가오거든요. 결국, 이거 못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미 우승자가 결승선을 통과하고 막 세리머니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와서 자, 마라톤 시작하고 뛰어드는 격이죠.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회사들은 이미 저만치 앞서가면서 업계 전체의 속도를 정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기반 모델을 직접 만드는 게 정답이 아니라면 대체 AI의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걸 아주 재미있게 설명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핵폭탄과 설계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라가 더 위협적일까요? 당장 쓸 수 있는 핵폭탄 20개를 가진 나라? 아니면 핵기술 설계도만 달랑 가지고 있는 나라? 답은 너무 뻔하죠. 당연히 폭탄 20개를 가진 나라입니다. 진짜 힘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적용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걸 그대로 AI 세계로 가져와 볼까요? 여기서 폭탄은 뭘까요? 바로 실제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결하는 아주 강력하고 특화된 AI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럼 설계도는? 네, 바로 기반 모델 기술 그 자체죠.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진짜 힘은 모두가 아는 그 설계도를 갖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강력한 폭탄을 만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사실 LLM을 만드는 방법 자체는 이제 더 이상 무슨 대단한 비밀이 아니에요. 토큰하니 훈련이니 하는 과정들은 웬만큼 다 알려져 있습니다. 빅테크가 이 경주에서 이긴 진짜 이유는요, 무슨 비밀 기술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구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규모로 밀어붙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전쟁터는 어디일까요? 앤드류 응 같은 AI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애플리케이션이라고요. 이제는 그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그 위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현실이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 웹에 있는 데이터의 압도적인 다수가 영어로 되어 있어요. 한국어는 1%도 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정말 똑똑한 AI를 만들려면 이 방대한 영어 데이터를 절대로 외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 사실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이미 한번 겪었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성공한 게 미국형 웹을 따로 만들어서인가요? 아니죠. 이미 있던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거대한 플랫폼 위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서비스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자, 월스트리트에서 쓰는 한 AI 도구가 이 전략을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체 모델을 만들 생각 같은 건 아예 안 했어요.
대신에 GPT-4 같은 세계 최고의 모델들을 그냥 가져다가 아무나 구할 수 없는 아주 비싼 비공개 금융 데이터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분야를 속속들이 아는 전직 펀드 매니저들의 전문 지식까지 딱 녹여내니까 이건 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들만의 폭탄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겨야 할 이 새로운 게임의 규칙은 뭘까요? 정답은 스마트한 전략에 집중하는 겁니다. 저 거대한 빅테크의 성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그런 무모한 집 말고요. 그들 옆에 그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우리만의 섬을 만드는 거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손흥민 선수한테 실력 증명해야 하니까 프리미어리그 그만두고 K리그 와서 뛰어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우리의 최고 인재와 자원은 가장 큰 무대, 바로 글로벌 시장에서 싸워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데이터 주권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정한 주권은 우리만의 AI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고립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는 저 글로벌 모델에 동해는 이스트 C라고 우리의 역사와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반영시키는 것. 바로 이게 진짜 주권 아닐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반 모델 경쟁은 이미 규모의 싸움이었고 승자는 정해졌습니다. 둘째, 진짜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우리만의 독창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셋째, 어설프게 만든 95%짜리 모델은 결국 아무도 안 쓴다는 거. 마지막으로 진짜 영향력은 우리만의 생태계가 아니라 세계가 쓸 수밖에 없는 대체 불가능한 도구를 만드는 데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국가적인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상징적인 올림픽 금메달을 따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압도적인 NBA 챔피언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임을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